문제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4번은 기타 작업으로 20점짜리 문제고요. 항상 두 개의 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에선 매크로 작업이 나오고 2번 문제에선 차트 작업이 나옵니다. 고정적으로 항상 똑같은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출문제 몇 개만 풀어보면 충분히 기능을 숙지할 수 있고 쉽게 20점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순서만 잘 지켜서 작업하는 과정만 혼돈하지 않으면 쉽게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매크로 작업인데요. 매크로 작업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들을 여러 가지의 작업 과정을 한 번에 불러와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매크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크로 안에서 두 개의 문제가 각각 5점씩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것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스 파일에 매크로 작업 시트를 열어놨고요. 자, 첫 번째 그 소스 파일에서 E4부터 E8번 영역 여기에다가 총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총점을 구하는 방법은 소양 인증 더하기 실무 인증. 그러니까 요 자리에다가 소양 인증 더하기 실무 인증 값을 요 자리에다 계산하고 하는 매크로를 만드는데 그걸 기록해 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개발 도구 안에 있는 양식 컨트롤 단추를 갖다가 하나 만들어서 G3부터 G4에다가 G3부터 H4까지 여기에다가 단추를 만들어서 단추를 클릭하면 총점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매크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먼저 단추부터 만들겠습니다. 단추부터 만들어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추는 어디 있나요? 개발 도구 안에 삽입에 가면은 양식 컨트롤 안에 요게 단추죠. 클릭해서 G3부터 딱 붙게 하려면 Alt키를 누르면 딱 붙고요. 그래서 H4까지 이렇게 단추를 만들면 단추에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에 이름을 주라고 되어 있는데 매크로 이름은 뭔가요? 총점이죠. 총점이라고 주고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건 매크로는 여러 문서가 아니라 현재 통합 문서에서만 지금 이 문서에서만 매크로가 되라고 여기 문제에서도 보면은 현재 통합 문서에서 매크로가 실행돼야지 정답을 인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통합 문서가 꼭 체크돼 있는 거 확인하고 매크로 이름 주고 1번 그다음에 통합 문서인지 확인하고 그다음에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확인하고요. 기록을 딱 누르는 순간 지금 매크로 이름은 총점이고 현재 통합 문서 맞죠? OK 누르면 단추가 생겼고요. 기록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바깥을 한번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 4번부터 8번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이퀄을 해서 총점을 구하는데 그냥 썸이나 이런 걸 쓰면 안 되고요. 이렇게 총점을 구하는 수식을 똑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뭘 넣어줘야 되냐면 소양 인증에다가 더하기 직무 인증 이러고 나서 요 네 셀에다가 전부 다 수식이 복사가 되게끔 컨트롤 엔터를 해주면 지금 총점이 계산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바깥을 한번 클릭해야지 여기 계산된 거 하고 바깥까지 나온 상태에서 기록 중지를 해주게 되면 매크로가 기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단추를 누르면 지금 매크로가 실행되는지 안 보이죠. 그럼 총점을 한번 지워볼게요. 딜리트로 지우고 단추를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단추에다가 이름을 갖다가 바꿔주겠습니다. 평균이라고 라고 바꿔주고요. 그래서 하나 매크로가 됐고요. 두 번째 매크로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A3부터 23 A3부터 23 요 첫 번째 줄에다가 노란 색깔을 채우는 매크로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고요. 요번에는 양식 컨트롤이 아니라 그냥 도형의 빗면이라고 하는 도형을 갖다가 G6부터 H7 영역에 만들어서 채우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삽입에 가왔고요. 도형 일러스트의 도형이죠. 도형에 가갖고 빗면을 활용했죠. 요게 빗면이죠. 빗면을 선택해서 G6부터 그 다음에
H7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고 나서 지금 같은 경우 양식 컨트롤은 만들자마자 기록을 했지만 도형 같은 경우에는 도형을 그리고 나서 바깥에를 한번 클릭을 해주고요. 이제 매크로를 우리가 기록을 해줘야 됩니다. 매크로 기록은 개발 도구 안에 매크로 기능이라는 거. 아까 양식 컨트롤은 자동으로 그냥 만들면서 기록할 수 있는 버튼이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도형 같은 경우에는 바깥을 한번 클릭해주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걸 클릭해주면 지금 매크로 이름을 물어보죠. 매크로 이름은 채우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라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현재 통합 문서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지금 매크로가 기록 중입니다. 그러면 어디를 하는 건가요? A3부터 E3 영역을 선택하고 여기를 홈에 가갖고 바탕 색깔을 갖다가 표준 색의 노란색을 클릭해주고 항상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바깥을 클릭해서 모든 작업이 끝나고 바깥을 클릭하고 그 다음에 개발 도구에 들어가서 기록 중지라고 하면 지금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이 도형한테 해주는 건 채우기 를 넣어주는 거죠. 확인을 눌러주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도형에다가 채우기라고 글자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채워지는데 지금 채워져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한번 빼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색깔 채우기 없음 하고 채우기를 누르는 순간 이렇게 잘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매크로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차트 작업은 차트 시트를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각 문항마다 2점씩 그리고 기존에 있는 차트를 절대 바꾸거나 그러면 안 되고요. 신규로 만들어도 안 되고 요 차트에서 기능을 수정해야 됩니다. 1번부터 해보겠습니다. 1번은 합계 계열가 2020년 요소가 제거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 문제지에 있는 거에는 여기 지금 범내에 보면 세 가지밖에 없죠. 우리는 범내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요 합계를 갖다가 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 이 데이터를 빼라고 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차트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필터를 클릭하면 지금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합계 데이터가 빠져라. 그 다음에 2020년 데이터 빠져라. 그리고 여기 적용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적용을 눌러주면 이렇게 문제가 바뀌었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차트의 모양을 누적 세로 막대형 이런 모양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러면 차트에서 선택을 하고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차트 종류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와가지고 세로 막대형의 두 번째 거 누적 세로 막대형 선택하고 확인 눌러주면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차트 제목을 차트 위, 여기 차트 제목이 차트 위로 지정한 다음에 A1 셀과 연동되도록. 그러니까 이 값이 A1 셀 값이 나오게끔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나오게끔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목이 없죠. 그럼 여기 더하기 버튼을 차트를 클릭하고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차트 제목에 가가지고 옆으로 넘어가면 차트 위가 있습니다. 위를 클릭하면 지금 제목이 생겼죠. 그리고 이 제목 셀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제목에 연도별 장학금 현황이라고 하는 글자가 나오라고 하는 건데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A셀이랑 연결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제목 셀을 선택하고요.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 갖고 이퀄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뭐랑 똑같게 A1 셀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쳐주면 제목 부분에 A1 셀 값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3번까지 저희가 했고요. 다음에 4번은 뭐냐면 근로 장학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 값이 여기 회색 부분에만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안쪽 끝에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회색 부분만 딱 클릭하면 세 개가 다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갖고요. 레이블 추가하면 들어갔습니다. 근데 레이블이 지금 우리는 이 끝에 안 가고 가운데 갔잖아요. 요 레이블을 더블 클릭하면 레이블 서식이 나오고요. 여기서 위치를 안쪽 끝에 이거 하나만 나왔네요. 안쪽 끝에라고 다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주고 하면은 네 번째까지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차트 영역의 테두리는 둥근 모서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모서리가 둥글죠.
지금 우리 거는 끝이 뾰족하고요. 요걸 바꾸는 거는 여기 차트 선택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그래서 나오면 채우기 옵션을 클릭하고 테두리 부분을 클릭해 보면은 맨 끝에 둥근 모서리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해 주게 되면은 모서리가 둥글게 되죠. 그래서 체크해주고 보면 둥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차트 문제는 요 지시사항대로 하기 똑같이 또 유형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 4번을 다 풀어봤습니다.